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국어의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게요. 자, 국어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했습니까? 국어니까요, 당연히 고장과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고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떤 곳이 불편할 때,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하다, 가장 힘들다 이렇게 느낍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욕실, 그러니까 화장실, 그리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세면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욕실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스트레스 받고 짜증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욕실에는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배수구,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세면대가 있죠. 어떤 곳에는 욕조가 있기도 한데요. 이런 데에 만약에 물이 안 나가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요, 막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가지 않아요, 물이 계속 있어요, 이런 것을요, 변기가 막혔어요, 세면대가 막혔어요, 배수구, 하수구가 막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반대로요, 처음부터 물이 안 나오다, 이럴 수가 있죠. 물이 안 나오다 라는 것은 물이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욕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에 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에는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물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요, 물이 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욕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관련해서 얘기해 봅시다. 전기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기가 안 들어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전기가 안 들어오다, 또는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안 들어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 중에서요, 전등이 있는데 전기는 있어요. 전기는 있다. 그런데 전등이 안 돼요. 불이 안 켜집니다. 이럴 때요, 전등이 나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등이 나가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불이 반짝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불이 없어지고 다 까맣게 어둠이 있겠죠. 어둡다. 그럴 때 전등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요, 전등을 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을 원래는요, 휴대전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전화라는 말 대신 핸드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전화기, 그냥 폰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액정이 깨지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노트북을 좀 볼까요? 노트북 또는 컴퓨터, 그냥 일반 퍼스널 컴퓨터, PC 같은 경우에는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자, 이런 것들 파워 버튼, 전원이라고 얘기하죠.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부팅이 안 돼요. 부팅 같은 경우는요, 자,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에 글자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화면이 없어요. 그런 스크린이 없어요. 이럴 때 부팅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제 공부했던 1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요, 하수구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전등이 나갔어요. 문이 잠겼어요. 가스불이 안 들어와요. 냉동이 안 돼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액정이 깨졌어요. 부팅이 안 돼요.
전원이 안 켜져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어요? 직접 고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등이 나갔어요. 전등을 바꿔요. 달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 욕실에 생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기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요. 전문가, 그러니까 엔지니어, 기술자를 불러서 그런 분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고 가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고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서비스 센터에 가면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고치는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이 수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기사님 또는 수리기사님, 그러니까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비스 센터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센터에 가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해야 되죠. 문의라는 것은 물어보다. 저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문의를 한 다음 서비스 센터에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것을 방문이라고 하고, 내가 가는 것은 방문,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출장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 듭니까? 돈이 드는 경우는요, 유상 서비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 서비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문법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문법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문법을 봅시다. 뭐뭐, 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어서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런지는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이에요, 이유가 이것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어서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진짜 그래요? 아마도, maybe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지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원에 사람이 없네요. 공원에 평소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마 추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추워서 그런지 공원에 사람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질문할 때 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뭘 배웠어요? 밥 먹었나요? 이런 것들을 배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나요 또는 은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 밥 먹었어요와 밥 먹었나요를 읽어드렸죠. 어떻게 읽어드렸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밥 먹었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렸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말투고요. 이건 어때요? 소프트하다, 그 다음에 카인드하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부드럽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자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친절한 느낌으로 물어볼 때는 뭐뭐 나요? 뭐뭐 은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날씨가 추워요. 이렇게 지금 추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요. 춥다라고 얘기해서 추운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부드럽게 지금 추운가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물어볼 때 은가요? 또는 뭐뭐 나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법에서는 느낌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아나이스 씨와 서비스 센터 직원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의 아나이스 씨가 갔네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노트북에 문제가 있었어요.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서비스 센터의 직원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문의하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상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휘 시간에 배웠듯이 전원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이고요. 파워 버튼을 켰을 때, 눌렀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와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 기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럴 때요. 전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부팅이 안 돼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여기에 글씨가 계속 있어요. 글씨가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글씨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있어야 되죠. 바탕 화면, 그런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부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이 부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컴퓨터에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는 이런 우리가 원하는 화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원은 들어와요. 그런데 부팅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검을 받는데 점검은 영어로 하면 체크,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럴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탁드려요. 이건 뭐예요?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주세요, 아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을 하면 굉장히 높인 표현, 그러니까 예의 바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 좀 주세요, 이거를요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물 좀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점검 부탁드려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돌아와서요. 아나이스 씨와 서비스 센터 직원에서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전원의 문제, 부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나이스 씨는 이렇게 점검을 요청할 때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으로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3페이지 보면서 같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부터 전원이 안 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가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고객님,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약 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약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했죠. 자, 하나씩 다시 살펴봅시다.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문의라고 했는데 물어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손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손님 같은 의미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부터 전원이 안 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전원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원이 안 켜져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가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으셨어요? 라고 물어봤고요. 며칠 전부터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자, 어떤 것을 하면 천천히 됩니다. 이 천천히라는 말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문하다, 그러니까 직접 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문하셔서 점검을, 그러니까 체크, 확인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약해 주세요. 예약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분을 바꾸고 또 초록색 부분도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전원이 안 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은요. 갑자기 부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초록색 부분은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요. 출장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를 봅시다.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손님과 서비스 센터 직원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가 뭐예요? 텔레비전 전원이 안 켜져요. 또는 냉동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출장 서비스를 신청해 드릴까요? 또는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냉동실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냉장고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요즘 냉장고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옛날 냉장고 모양을 좀 가져왔어요. 냉장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냉장고는요, 보통 여기는 얼지 않아요. 얼지 않아서 뭐 2도에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어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곳이죠. 그래서 영하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얼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려서 보관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것이요. 그래서 이 냉장고는요. 냉동실이 있고 또는 냉동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냉장실이 있죠. 냉장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전체를요. 그냥 냉장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냉동실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안쪽에요.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영하 20도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서비스 센터 직원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예요. 익힘책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을 마쳤고요. 다음은 듣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인데요. 라흐만 씨와 직원,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이겠죠. 서비스 센터 직원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서비스 센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입니다. 핸드폰이라는 말보다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스마트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라흐만 씨가 가방에, 그러니까 가방이 어떻게 생겼지? 가방이에요. 이렇게 가방에다가 스마트폰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었어요. 스마트폰을 넣었는데 이 가방을 아이쿠 하고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떨어지다. 가방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 가방 안에 뭐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있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큰 충격은 없었을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었을 텐데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여기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스마트폰이 여기에 있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라우만 씨가 직원에게 어떡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라우만 씨는 처음에 핸드폰을 구매할 때, 구입할 때, 살 때 뭘 했어요? 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스마트폰 보험이요. 그래서 보험에 들어갔습니다.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들어요. 수리비가 나오지만 이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수리 비용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내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100%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본인 자기죠. myself.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핸드폰 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 있고요. 보험사에서 도와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의 일부분을 보험사에서 내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 문제는 124쪽에 있지만 스크립트는 229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스크립트를 같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문제만 보면서 듣고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29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번 고객님,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방문하셨어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요. 네, 제가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시다가 깨진 건가요? 가방 안에 있었는데 가방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어요. 일주일 전에요. 알겠습니다. 가방 안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 깨지지 않았네요. 액정만 바꾸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수리가 끝난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내시면 고객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124쪽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47번 고객님, 그러니까 라우만 씨가요. 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한 47번째 고객님이네요. 손님이에요.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방이 떨어져서 가방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액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액정이 깨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액정이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자, 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요. 어떤 거예요? 액체 상태죠. 리퀴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얼었어요. 얼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죠. 얼으면 아이스, 워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얼음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솔리드 상태죠. 이것을 고체 상태다. 그 전에는 뭐 수증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베이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는 가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액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물, 수증기, 얼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액정이라는 것은요. 액체와 고체 중간에 있는 것을 액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보통 액정이 어떤 물질, 과학 시간에는 공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핸드폰이죠. 핸드폰에서 이 화면을 보여주게 하고 화면이 움직이게 해주는 이 부분, 우리가 그냥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요. 사실은 액체와 고체 중간 상태인
액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리가 깨졌어요, 화면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액정이 깨지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야기할 때 액체와 고체 중간 상태인 이 화면을 움직이게 하는, 잘 보이게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액정이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액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을 수리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떤 문제 때문에 방문하셨어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요. 네, 제가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언제 어떻게 하시다가 깨진 건가요? 가방 안에 있었는데 가방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라고 얘기했죠. 가방이 떨어졌어요. 가방 안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일주일 전이에요. 알겠습니다. 가방 안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 깨지지 않았네요. 액정만 바꾸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죠. 구입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들다라는 것은 돈을 내야 돼요, 돈이 들어요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리가 끝난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내시면 고객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수리 비용을 내주는데요. 먼저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되겠죠. 보험사에서 돈을 주는데 100%를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안 하고 고객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했죠. 고객 부담금을 마이너스 했어요. 제외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것을 제외한다, 빼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스크립트를 확인했는데요. 우리 다시 124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요. 라흐만 씨의 휴대전화 액정은 왜 깨졌습니까? 근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가방 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주일 전에 액정이 깨졌다. 맞아요? 네.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액정이 많이 깨져서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요. 너무 다행히도 가방 안에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액정이 조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자, 수리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 보내면 보험사에서 수리 비용의 일부분을 내주게 됩니다. OXO,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읽기 부분에서는요, 125쪽에 있는 어휘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전기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자면 플러그가 나오죠. 플러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생긴 애죠. 그래서 이런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이렇게 생긴 곳에 이것을 넣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그를 꽂다,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빼다, 빼다 같은 경우에는 뽑다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를 뽑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밸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스가 들어오는 곳을 이렇게
막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면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코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를 어떻게 해요? 잠그다, 잠그다. 그리고 여기는 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를 낮추다.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죠. 보일러 부분을 보면요. 보일러에 플러스하는 것을 높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하는 것을 낮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사동사를 공부했을 때 사동을 공부했을 때 이, 히, 리, 기, 우, 추를 공부했죠. 거기서 높다, 높이다, 낮다, 낮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make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make 낮다 이런 식으로 높게 만들어요. 낮게 만들어요. 이럴 때 높이다, 낮추다, 높이다, 낮추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요. 온도를 낮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 이거는 변기인데요. 변기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변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기를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뚫다라고 얘기해요. 뚫다. 그 다음에 변기를 뚫는 기계가 있죠. 이런 거요. 이렇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뚫어야 돼요. 자, 이거 이름이 뭘까요? 정확한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보통은요. 뚫다. 그래서 뚫어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을 아시는 분은 우리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뚫어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뚫어뻥으로 뭐예요? 펌프질을 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125페이지를 봅시다. 플러그를 뽑다, 꽂다라고 얘기했고요. 밸브를 잠그다, 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도를 낮추다, 높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뚫어뻥으로 펌프질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을 봅시다. 텔레비전 전원이 안 켜져요. 어떻게 해요? 플러그를 잘 꽂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플러그를 뽑았다 다시 꽂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기가 막혔어요. 펌프질을 하거나 변기 뚫는 세대를 사용해서 뚫어보세요. 뚫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가스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밸브를 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냉동이 잘 안 돼요. 음식물이 자꾸 녹아요. 온도가 높지 않은가요? 온도를 낮춰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안 나와요. 전원을 껐다가 켜보세요. 휴대전화 속도가 느려졌어요. 앱을 종료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해보세요. 삭제라는 것은 삭제는 보통 delete, 델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delete, 없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없애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 126페이지를 볼 텐데요. 126페이지도 어휘부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5쪽에 보면요. 125쪽입니다. 125쪽에는 변기가 막혔어요. 변기가 자주 막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기가 막히는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겠죠.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설물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휴지, 화장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주로 쓰레기를 얘기하겠죠. 이런 쓰레기가 많이 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유는 또 있습니까? 오래 사용해서. 이 변기가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능, 펑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물의 양이 적어서. 물의 양이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변기가 막힐 수 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적으면 물의 양을 늘려보면 되고요. 오래 사용했으면 바꿔보면 되고요. 이물질 때문이면 전문가가 수리기사님이 직접 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변기가 자주 막혀요. 얼마나 자주 막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일주일에 한 번 막혀요? 아니면 네 번 막혀요? 일곱 번 막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1에서 2번 아니면 4에서 5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한두 번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요. 두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선생님 세네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지금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빨간 글씨로 쓴 이유는요. 자, 이것이 좀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세네 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거는 표준어, 잘 맞는 말은 아니고요. 정확한 말은 아니고 정확한 말은 서너 번입니다. 서너 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부분은 네, 다섯 번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맞아요. 이것은 표준어고 맞는 말이고요. 하나 더. 저는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네댓 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대여섯 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는요. 좀 특별한데 예닐곱 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일곱, 여덟 번 이렇게 조금씩 간단하게 발음하기 쉽게 바뀌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써둔 세네 번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모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맞는 표현이다. 서너 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섯 번, 예닐곱 번, 네댓 번은 좀 특별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따로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서너 번이라고 하지 않고 세네 번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어머, 한국어 잘 못하시네요.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만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변기가 얼마나 자주 막혀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주일에 서너 번 막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26쪽이네요. 1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 변기가 자주 막혀요. 저희 집은 변기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너무 자주 막힙니다. 사용할 때마다 조심하는데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막히는 것 같습니다. 막힐 때마다 펌프질을 하고 변기 뚫는 세제를 사용해서 뚫는데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다시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정도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막히면 사용하실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겠어요. 변기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셨거나 물의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변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펌프질이나 세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문가에게 연락하셔서 점검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했습니까? 변기가 자주 막혀요. 이건 너무 쉽죠. 자, 2번을 봅시다. OX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처음 생겼다. 처음 생겼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계속 생겼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문제가 계속 생겼었죠. X고요. 변기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세제를 사용하면 된다? 아니요. 세제로 해결할 수 없다. 펌프질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X고요. 변기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O가 되겠죠. 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은요. 변기가 막히는 이유가 아닌 것을 얘기해 봅시다. 이물질이 들어가서 오래 사용해서 물의 양이 적어서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게 1번, 2번, 3번에 나와 있고요. 4번은 펌프질을 자주해서 이것은 아니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6쪽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익힘책입니다. 익힘책은 우리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이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겠죠. 사용 설명서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의라는 것은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플러그를 안쪽 끝까지 정확히 꽂아주세요. 플러그를 뽑을 때나 꽂을 때는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제품 설치 시 바람이 안 통하는 좁은 공간에 설치하지 마세요. 힘을 주어 제품을 밀거나 기울여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품 위에 무거운 물건이나 어린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과자 등을 놓지 마세요. 제품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플러그를 뽑고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기를 다룰 때는요, 이 손에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손에 물이 있다, 이것은 젖다, 젖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젖다 손,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으면 안 됩니다. 뽑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을 다룰 때는 물이 없는 상태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벽에 가까이 설치해야 한다? 아니요. 벽에 가까이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에 가까이 설치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벽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TV를 설치했습니다. TV예요. 이 TV를 벽에 가까이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요. 빨간색으로 생각해봅시다. 이 부분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여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고장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뜨겁지 않게 이 벽에서 이렇게요. 좀 떨어진 곳에 TV를 설치해야지 이렇게 밖으로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설치하면 안 된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제품 위에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제품에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빨리 플러그를 뽑아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빨리 뽑아야 됩니다. 바로 뽑아야 됩니다. 즉시 뽑아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빨리 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지문 주의사항에서는 즉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벽에서 좀 떨어뜨려야 돼요.
자, 여기는 안 좋은 거고 이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열기가 이렇게 열 또는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탁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다.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적당한 양을 넣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구입하면 10년 정도 사용하는 전자제품. 어떻게 하면 고장 없이 남들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텔레비전은 내부에서 생기는 열이 잘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좁은 공간이나 벽에 너무 가까이 설치하는 것보다 여유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화면의 먼지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한다. 세탁기는 너무 많은 빨래를 넣어서 사용하면 빨리 고장이 나기 때문에 세탁물의 용량을 잘 지켜야 한다. 세탁 후에는 문을 열어 내부를 건조시켜 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계가 있는 냉장고는 내부가 가득 차면 고장나기 쉬우니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는 것도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이니 유의하자라고 했는데 이 유의 그리고 주의 그리고 조심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전자제품 관리 방법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2번을 보면요. 세탁기는 사용 후에 문을 열어 건조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탁기는 사용한 후에, 그러니까 세탁 후에는 문을 열어서 안에 물기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바로 쓰기를 좀 살펴볼게요. 쓰기 부분은요. 우리 교재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다가 특히 집을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수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리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글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어의 고장과 수리, 읽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0과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